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돌아온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소롱 누나입니다. 글 쓰는 얼루가범이고요. 나는 새신랑 엉클조입니다. 누구세요? 사오정 같은 분이 새신랑이라고. 진짜 여유가 좀 있다. 여유가. 부끄러울까봐 미리 모자도 쓰고 말했어요. 있네요. 평소에는 막 파워 워크롤러 이런 오늘 되게 조신하잖아요. 새신랑 엉클조입니다. 이러면서. 신혼집에서 모모 PD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게 돼요. 편안해 보여요. 남자들은 결혼하면은 약간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아나 어머님 완전히 돌아오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영국 캐스팅을 받을 줄 몰랐지만 그래도 너무 기쁘네요. 예, 제가 살짝 작업을 좀 했어요. 뒤에서 아니 그냥 쿨한 척하면서 엄청 다급하게.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따라 오프닝이 되게 그 매끈해서 좋았어요. 이렇게 그쵸. 고양이 전문 방송 키티피디아 우리 둘이 나눠서 할 때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안 들렸어. 시작인지 안 시작인지 알 수가 없. 정말 저는 대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아유 뭐 나는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항상 혼만 나고 뭐 혼이 나도 사람 안 바뀌고 이러니까 약간 풀이 죽었다가 오디오적으로는 내가 상당히 그래도 약간의 몫을 하고 있었구나 하고 지난번에 덜 기가 죽었었어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또 저를 원해주시니 또 이제는 동네 커피숍에서 너무 시끄럽게 수다 떨지 말고 여기서 풀면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할 말이 없구나. 놀랐어요 지금. 이제 설이라고 말하려고 그러죠? 너무 대본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 대본대로 포기. 가야 돼가지고. 아 원래 그 드립을 칠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돈 내고 수다를 떠느니 돈 받고 수다를 떠는 게 낫지 않느냐. 맞죠. 안 하길 잘했네요. 근데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그 타이밍 다 죽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왜? 저 지금 봤는데 왜? 머리 색깔이 왜 이래? 지난 시간에 빨갰잖아요. 지난 시간보다 흐려졌는데요? 그 설 때문에? 물이 빠지는 거죠. 매니큐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오프닝 길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또 길어지네요. 통편집 자. 예상됩니다. 이제 곧 설이잖아요. 이렇게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내일이 설인데 그래서 그 오늘 저희 키티피디아도 설 특집을 마련했죠. 네. 어렵사리 멘트 소화를 굉장히 잘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넘어가기 되게 힘들어. 그렇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니까 설 특집으로 새해 알아두면 좋을 캔 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저 카메라를 보고 제가 지금 단단히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첫 번째 뉴스에 앞서서 지난번에 전선과의 전쟁을 듣고 청취자분이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From 삼치 엄마. 예, 쌈치 엄마 from. 삼치가 얼마 전부터 폼 롤러를 뜯기 시작했는데요. 전선 때처럼 유칼립투스 오일을 바르면 괜찮을까요? 유칼립투스나 티트리 오일이 고양이한테 안 좋다는 의견도 있던데 괜찮은 건가요? 하고 from 삼치맘께서 보내주셨네요.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니 그럼 뭐가 안 좋다 그러면 다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 폼 롤러에?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폼롤러가 뭔지 딱 듣고 감이 안 왔었거든요. 이거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폼롤러가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게 그 다리 뭉친 거 풀어주는 그 약간 원통형처럼 생긴 그렇죠. 길쭉한 길다란. 그 약간 라텍스 재질로 되어 있는 그거 맞죠? 네, 그 매트가 아니에요? 이게 롤러예요. 그 롤러. 등에 문질문질해서 막 검색해보고 그냥 요가 매트가 말려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비슷하게 약간 입체적으로 형태는 원기둥 비슷하죠. 같은. 네, 원기둥. 예, 그러니까 우리 상반신만 죽부인 같은 하죠. 건가? 그 약간 죽부인 그런 반 느낌. 정도만.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금 이분은 전체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을 이제 처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뜯지 않게 하려고. 우선 그 유칼립투스 오일에 대해서 이 삼치 엄마님 말고도 오디오 클립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확인하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고양이가 아로마 오일이 위험한데 이거를 발라도 괜찮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바르자고 하는 건 원액을 그대로 다 바르는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 당연히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아로마 오일의 에센셜 오일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희석해서 우리가 왜 훈증하잖아요. 아로마 오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향을 느낄 정도의 양은 나쁘지 않거든요. 보통 이렇게 조그만한 작은 공기에 10방울 정도 뭐 해서 그걸 쓰는데 그 정도 희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발라서 스폰지나 뭐 티슈 같은 데 해서 발라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정도까지는 그리고 얘가 이걸 앉아가지고 무슨 아이스크림 먹듯이 다 핥아서 먹을 게 아니니까 약간 맛을 보는 정도까지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실제로 이 방법은 미국에서도 이 고양이의 전선 문제 때문에 처방을 하는 방법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원액을 열심히 전선 뭐 10cm마다 원액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액 한 방울이어도 전선을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양이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하니까 희석을 충분히 하셔서 쓰시면 좋겠고 다시 폼 롤러로 돌아가서 보면 이 폼 롤러는 전선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이렇게 좀 두툼한 원기둥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오일을 다 바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불가능하고요. 폼 롤러를 뜯기 시작했다면 그냥 폼 롤러를 주세요. 홈롤러를 스크래쳐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뭔가 요가를 해보겠다며 요가 매트를 샀어요. 요가 매트 3개 사는데 살 때마다 그냥 그 스크래쳐로 쓰더라고요. 저희 고양이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폼롤러 같은 경우는 애들이 딱 좋아하는 재질이에요. 적당하게 부드럽고 약간의 그 강도가 있어서 이게 뜯겨나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소리도 되게 좋고. 그리고 모양이 또 해지죠. 애들이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되는 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벗어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들이 좀 물어뜯고 이러는 거를 피하려면 아예 애들 손이 안 닿는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고 쓸 때만 꺼내 쓰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폼롤러를 만약에 이제 등에다 대고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다. 그럼 옆에 와서 뜯어요.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뜯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정말 뭔가 오일로 쓰고 싶다고 하면 한 번 정도 해보실 만한 건 물파스? 근데 물파스를 폼롤러에 다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시원해질 것 같아. 되게 스트레칭을 하려면 몸에서 맨솔 향기가 이렇게 막 무럭무럭 나겠네요. 스 발랐냐? 막 이런 얘기 그냥 물론 들을 거. 얘가 이제 뜯는 부위는 아마 끝 부분이나 뭐 어디 일정한 부위가 있겠지만 그거를 다 바르기엔 사실 범위가 크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오일의 용량도 많아지게 되니까 아이들한테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사용하고 싶다. 폼롤러를 어떻게든 사용하고 싶다. 뜯지 않고 그러면 거기다가 박스 테이프 있죠. 널찍한 테이프를 다 바르세요. 아이들이 싫어하게. 그렇게 발라서 그러려면 매끈매끈하게 그냥 하나 그러니까 사든가 안 쓰든가 이게 하지. 그 사도 폼롤러도 못 이게 촉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웬 예. 박스 테이프는 그냥 저기 그 집 근처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나무 든 거를 친다거나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다. 저는 그냥 일단 이거를 쓰기에는 좀 그렇고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전번에 물파스 말고도 붙이는 파스도 얘기했었으니까 뭐 한 번씩 붙이는 파스를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는데 그다지 어쨌든 폼롤러는 너무나 덩치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테이프를 붙이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발톱으로 핥기나 아니면 테이프를 붙이거나 어차피 거지같이 되는 거 똑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떠야 때. 돼요. 어쩔 수 없어. 아 진짜 요가 매트에 앉아서 정말 심신의 평화를 제가 유지하려다가 하면서 그 주변에 그 찌꺼기들 오히려 청소할 것들이 더 많아지고 요가 매트가 거지가 되어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마음의 평정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요가가 그런 분노나 짜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다 용서하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훈련이래요. 분노할 거리가 더 많이 생겨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면 진정한 요가인 거죠. 나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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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트피디아.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네. 죄송해요. 예. 엉클 조가 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그 당근 에센셜 오일이 그렇게 효과가 직방이라던데. 당근? 예. 그 고양이 당근 보여주면 막 이러고 막 하는 거. 아니요 그 저기 더 먹지 않을까요? 그 피부에 당근 그 에센셜 오일 이렇게 희석해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 희석해서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발랐다가 다들 이렇게 그 지옥을 맛보고
키우던 고양이들이 약간 그 되게 이러면서 이렇게 아 맞다. 아 진짜로? 맞다. 그리고 그 오디오 클립에 있는 질문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뾰루지 때문에 티트리 오일을 얼굴에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데 키우는 고양이가 핥을까봐 그걸 쓰지 못하는데 혹시 써도 괜찮냐라는 건데요. 뭐 사실 이렇게 아주 면봉으로 소량을 찍어서 바르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요. 얼굴을 핥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욕심내서 많이 바른다면 그것도 애들한테는 그걸 얼굴을 딱 그 부분만 뾰루지 있는 부분만 핥는다면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티트리 오일을 발라두면 이거 티트리 오일 냄새인데 핥아야지 하는 것보다는 약간 피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악 한다거나 예. 가까이 오지 우리 않으면 아나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편에 없어서 저는 몰랐는데 모기에 잘 물려요 제가. 그래서 물파스를 톡톡톡 바르면 아나가 절대 불러도 잘 안 오던 애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핥아요 그거를.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화한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항상 얼른 바지를 내리거나 막 그러거든요. 다리 물려도 안 되는 거였구나. 모기 물렸을 때요. 이건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네. 모기 제가 잘 물리거든요. 네네. 최강의 방법을 알아냈는데 그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을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고요. 네. 탁 뗀 다음에 안 다칠 그러니까 뜨거운데 안 달지 된 않을 정도로의 그 상태의 숟가락을 여기다 탁 대요. 네네. 그래서 몇 번 이걸 해요. 그럼 안 간지러워져요. 이분 누가 불렀어요? 이분 아니 이분 누구예요? 이거 인상착의도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 과학적인 거래요. 이게 이유가 있대요. 이유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분명히 맞아요. 이거 뜨거운 걸 금속으로 틱 됐다가 이렇게 떴다 분명히 하면 이분 이상한 분이 맞으시니까 아니, 지금 여기 이게 나가셔야 될것 연관이 있는 같은데. 게 이렇게 하면 물파스를 고양이가 핥을 일이 없다는 거죠. 아. 물이니까 뜨거운 물이었으니까. 대신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아니면은 목이 물리는데 이렇게 손톱으로 십자로 금을 내세요 이렇게. 그게 제일 좋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 에센셜 오일이든 뭐든지 간에 다들 좀 너무 많이 바르면 고양이가 와서 핥을 위험도 좀 증가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바르면은 사람 피부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원래 희석해서 써야 되는 거니까. 대다수의 그 네. 판매하는 제품들은 약간의 희석을 한 건데요. 너무 고가의 에센셜 오일을 되게 쓰신다면 비싸. 그 굉장히 고농축된 에센셜 오일을 쓰셨을 때는 사람도 너무 과하게 바르면 어지럽거나 메스꺼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사용하실 때 조심하셨으면 이게 좋겠고. 고가의 오일 쓰시는 분들 부럽네요. 그러니까 폼롤러의 전체에 바를 생각을 하다니. 네. 대단한 아니에요. 삼치 어머니 사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욕하는 것 같아요. 디스 아니고요. 삼치 어머니. 네. 자, 키티피디아 설 특집 알아두면 좋을 새해 캣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약간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면서 몸을 이렇게 줌 안 땡기네요. 자, 고양이에게도 저작권이 있다. 축 처진 인맥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뚱해 보이는 고양이로 유명한 여러분 아시나요? 네. SNS 봤어요, SNS. 스타 고양이 타르다 소스. 예, 타르다 소스는 특유의 뾰루퉁한 표정 때문에 그럼피 캣이라는 애칭까지 얻었는데요. 그럼피 캣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지 않은 채 그럼피 캣의 이미지를 넣어서 커피와 티셔츠를 팔아온 일당들이 자, 그럼피 캣에게 저작권 및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71만 달러. 역시 한화로 계산이 돼야 이게 느낌이 오는데 약 7억 5천만 원이래요. 아이고. 대박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SNS와 인터넷상에서 귀여운 동물 사진,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는데 바야흐로 사람의 저작권만큼이나 냥작권도 인정을 받는 시대가 온 만큼 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SNS 같은 데서 그냥 뭐 이게 농담이랄지 장난을 치기 위해서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우리말로는 짤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밈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고양이 사진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되게 일상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상품으로 나와도 그냥 이런 상품이 나왔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좀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런 티셔츠랄지 이렇게 왜 고양이가 이렇게 그 두 발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앞다리 이렇게 딱 되게 들고 많죠, 있고 되게 뭐 많죠. 그런 사진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냥 무심코 쓰는데 사실은 이 고양이에게도 초상권 그리고 고양이에게도 저작권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알아뒀으면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사실 이 그런피켓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만화 캐릭터처럼 눈도 뚱하고 약간 엑조틱 같이 생긴 그러니까 아이인데 털이 좀 장모종인 거죠? 네, 그 아이가. 약간 예. 털이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눈이 엄청 크고 표정이 이렇게 표정에 늘 이렇게 입 꼬리가 이렇게 쳐져가지고 뭘 팔자주름. 해도 뚱해요. 약간 그런 식인데 필러를 넣어야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야, 요새 너무 피부가 안 좋아서 피부과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리프팅이랄지 뭘 해도 그 이상을 보여주시는 아나어머니. 아니 그런 아니 그렇구나. 아무튼요. 예. 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입꼬리가 올라갔던 게 그 우리 아나키아라 사진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인들이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그 유행이 돼서 이것이 그 상품화가 돼서 팔리면은 그때 이제 돈을 좀 벌 수 있겠죠. 근데 내 고양이 나만 이쁘면은 이걸 또 허튼 수작하지 말고 기대 내려놓고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 반려견이든 반려묘든 이 저작권이 생기면 그러니까 유행 아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져서 그 아이의 사진이나 이런 그림 뭐 캐리커처 같은 게 이제 상품화가 된다면 그 소유권은 이제 보호자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유기동물 같은 그러니까 뭐 길에서 사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죠? 궁금하네요. 그것도 이제 사진을 찍은 사람이 그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요? 어쨌든 간에 그 이렇게 길에서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를 길에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러니까 못 받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 이영환 작가님 작품들을 많이 다뤘었잖아요. 우리 앞에 네네네. 방송에서. 근데 이영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에서 사는 아이들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쓰고 계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당연히 이제 사진을 찍은 저작권자가 이제 사진을 찍은 사람이겠죠. 다만 이제 그걸로 너무 이렇게 자기 혼자 배부르고 호의호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저건 좀 못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라면. 근데 이제 뭐 이용환 작가님처럼 혹은 이제 다른 동물 보호 단체들처럼 아이들 사진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쓴다라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기분 나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네, 그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그 아이들,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이제 그 이용환 작가님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찍은 사람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 건데 이게 셀카여서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어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2014년에 네네. 원숭이 셀카 사건. 그러니까 원숭이가 셀카를 누른 셔터의 주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찰칵한 예. 사람이 원숭이였던 거죠. 그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죠. 몇 예. 장이 굉장히 잘 나와서 이슈가 애가 됐고. 치열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뭔가 진짜 근데 주걱턱이야. 자기를 보고 찍은 아니. 죄송해요. 저 진심 빵 터졌어요. 저 우리 뭔가 성형외과 PPL 들어왔나요? 예. 치과, 화이트 치과. 예. 그래서 이 고양이래. 이 원숭이. 예. 이 원숭이가 이 찍은 사진이 너무나 반응이 괜찮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진 작가가 계속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가졌었는데 동물 단체에서 그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사진을 찍은 건 셔터를 누른 건 원숭인데 왜 당신이 그 저작권을 갖느냐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야라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공론화가 되고 실제로 분쟁이 있었던 거라 좀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게 저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중간에 합의가 돼서 끝났다면서요. 이렇게 그 약간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그 동물보호단체에 기부를 할 테니까 이렇게
적당히 하자라고 해서 중간쯤에서 이렇게 합의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랬으면 원활하게 잘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이거 가지고 이제 창작하는 분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제 사진의 저작권이라는 게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거 아니면은 뭐 조도나 구도를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렇게 뭐 세팅을 하고 이런 과정들까지 다 온전히 자기가 해야 이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인가 이런 거 가지고 논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중간쯤에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법률 관계된 분이 계시면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긴 한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원숭이 친구가 이 저작권을 그냥 주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프리하게 쓰라고. 너 가져. 민간의 돈 따위. 내가 하나 찍어줬어. 써. 근데 그 의지를 원숭이가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마 만약에 이 재판이 계속 됐었으면 사진 작가가 아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되거든요. 이건 법률의 지식이 아주 없는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저희가 키티피디아 시즌 1, 2를 만들면서 제가 모모피디하고 제일 많이 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이미지를 쓸 때 절대로 그 저작권에 문제되지 않는 이미지를 쓰게 해요. 저 만들 때. 모모모 PD가요? 네, 그러니까 뭐 사진을 고를 때 이거 확인했어? 이걸 되게 많이 묻거든요. 제작자분들은 이거 확인하면 주실 텐데 구글 이미지 서치할 때 도구 칸에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non-commercial with modification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뭐 커머셜일 수도 있죠. 상업적으로 쓰이는 거라면. 근데 그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들어가면 예쁜 사진들은 거의 다 없어져요. 그렇죠. 예쁜 사진들은 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다- 들어가라고요? 너 이게 구글에서- 똑똑하지 않으면 실수로 또 큰 실수하겠네. 구글 이미지 구글에다가 뭘 쳐요. 그러면 네. 거기 뭐 about 이미지 그쵸, 비디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이미지를 들어가요. 응. 이미지 밑에 탭 중에서 도구가 있어요. 툴. 도구, 툴. 거기 딱 클릭을 하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카테고리 안에 있거든요. 네네. Non-commercial with modification. 맞죠? 커머셜 모디피케이션인데 하여튼 그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내가 이게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다. 그러면 non commercial로 하면 되고 상업적이다 하면 commercial로 하면 되고 이를 딱 찾으면 사진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은 사람이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이건 아무나 뭐 가져가서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돼라고 표시를 해놓고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유용합니다. 죄송해요. 사실 SNS가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되게 재밌는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재밌는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진 저장이 가능하고 이미지가 그걸 내가 다시 이렇게 업로드하게 되면 내 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쓰는 게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귀여우니까 내가 쓰는 건데 별 뜻 없잖아라고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되게 중요한 정보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사실 언론에서도 그냥 뭐 인터넷에 이런 이미지가 유행하다더라라고는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알아보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맞아요. 많거든요. 방송에서 특히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고양이 내 강아지 사진을 SNS에 올리실 때 뭐 약간 그 네 집 누구라는 거를 이렇게 워터마크처럼 박아서 올리시는 것도 사실은 약간 그 내 고양이 얼굴이 막 사방팔방으로 내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퍼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에다가 뭐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 이렇게 붙이면 그 이미지만 싹 잘라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저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딱 보면은 사진 가운데 이렇게 예. 이름이 이니셜이 새겨져 있거나 그쵸. 이런 경우가 도용 있어서 못하게. 네 그것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개념이 바뀌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사실 언론에서 먼저 시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러네요. 언론에서 가장 먼저 무단 도용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런 부분. 그 키티피디아는 아예 처음부터 개념 있게 잘하고 마누라 말 들으면 다 좋아 그냥. 앞으로도 잘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서 모모 PD가 사준 옷이라면서 굳이 카메라가 돌아가는데도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키티피디아 서울 특집 캔 뉴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고양이 이주 프로젝트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 지난해 7월 재개발을 앞둔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에는 주민들이 모두 떠나고 250마리의 길고양이들만 남았습니다. 이때부터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온 고양이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요. 일명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 이 둔촌 고양이는 둔촌 캣맘들과 고양이 보호협회와의 협업으로 TNR 작업 등 안전한 이주 방법 모색을 위한 모금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이 모금 금액으로 원거리, 근거리, 이주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 후에 철거가 시작되는 3월 전까지 둔촌 고양이 이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철거가 아마 완료가 되는 게 올해 말일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동안에 이제 계속 논의가 되었던 거를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한참 철거 중일 때는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쵸. 예. 실제로 이 사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재개발을 하는 아파트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가 전혀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둔촌 아파트 이전에도 고덕동의 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있으면서 재개발을 할 때 재개발하면서 보니까 고양이들이 눈에 띄니까 재건축과 동시에 그러니까 철거와 동시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고양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고양이들은 불안하니까 벌써 떠나버리고 또 일부는 이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고 또 반면 뭐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할 때 전혀 이 길고양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뭐 지들이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진행한 경우도 많은데 이건 사실 철거 이전부터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거라 굉장히 저도 집중해서 보고 있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끝나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사례잖아요. 이게 또 대단지 아파트이고 엄청 개념 있는 사례죠. 예, 그리고 이게 재개발 논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는 동안 한 10년 전부터 그죠. 재개발 얘기는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이제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었던 거고 특히나 둔촌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수령이 되게 오래된 나무들이랄지 이제 그 거의 숲이거든요. 가보면은 맞아요. 옆에 이제 그 람사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습지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을 과연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라는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고양이들은 어떻게? 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오기가 좀 편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고 여기서 좀 선례가 있어줘야 이거보다 훨씬 이제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 혹은 이거보다 훨씬 뭐 자연 환경이 별로 이렇게 막 무성하지가 않아서 그런 논의가 생성되기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곳에도 옛날에 둔촌에서는 이렇게 했었었다라는 선례를 남길 수가 있는 사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선례를 남겨줘야 그런 논의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파트들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둔촌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30년 가량 30년 된 아파트라고 들었거든요.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길고양이들이 벌써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 일가를 이루고 그렇게 있다 보니 마주한 지 벌써 10수년이 된 고양이들도 있고 대부분 여기 사는 고양이들이 나이가 많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돼버린 거고 이 마을 주민들도 굉장히 감사한 게 올해 10년 가까이를 보던 고양이를 두고 가는 게 좀 많이 이제 생각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지금 앞두고 고양이들의 그러니까 사실 그럼 어떻게 철거해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철거할 때 그럼 고양이를 어떻게 이주한다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고양이에 대한 개체수 파악이랑 신상 파악을 하는 거예요. 캣맘들이 밥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앞장을 서서 직접 아파트 안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뭐 207동 어디에 뭐 삼냥이 뭐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 누구누구가 관리하고 있고 얘 옆에 누가 있는지를 오랜 시간 사실 이게 뭐 한두 달 안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기록된 게 거의 200마리 이상 됐다고 하고요.
구청과 이게 개인의 어떤 아니면 단체의 그냥 그런 걸로는 할 수 없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구청과 민관 협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너무너무 진행이 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 어떻게 이주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협의가 되지 못한 상태예요. 근거리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원거리로 이동을 시킬 것이냐 또 단체든 각각의 또 이런 이 상황들이 이제 좀 이게 너무 일이 또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아지면서 지금 뭔가 결정이 가장 중요한 일들이 결정되지 않고 반대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있는 건가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반대는 이미 지난 것 같고 이 아이들을 이동하는데 좀 더 먼 거리를 갈 거냐 아니면 가까운 데로 갈 거냐 아니면 얘네들을 이대로 유지하면서 여기서 밥을 줄 거냐 여기다 차라리 급식소를 차리자 물론 다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다른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니까 이걸 결정하는데 다 근데 사실 이 어떤 의견이냐에 따라 장단점은 다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이사를 가야 되는 요 냥이들 애들의 이야기가 전혀 반영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각자가 결정적이다. 그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이게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그리고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에는 조금 더 저도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결과가 뭐가 됐든 예. 잘 돼서 했으면 좋겠고 페이스북에 둔촌냥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페이지가 있는데 네.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해왔는지 과정을 사실 이거 얘기만 들으시면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거를 좀 보시면서 더 응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 이사 과정, 아이들 소개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계속 기록되고 있으니까 팔로우도 하시고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프로필 사진을 보니까 예. 너무 예쁘다. 등짐 졌어. 지금 등짐 지고 있는 졌어. 고양이가. 귀여워. 이삿짐이야. 아, 진짜. 검은 고양이가 이렇게 등에 이렇게 파란색. 파란색 보따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게 너무 로고인데요. 귀엽네. 아래는 이사가는 둔촌 고양이라고 써 있네요. 사실 제가 저거 스토리 펀딩을 후원을 해서 저거 배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 일찍 왔으면은 사실 오늘 이제 녹화할 때 달았을 같이 텐데. 들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야기도 좀 나눴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팽팽하게 좀 약간 대립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크게 그 진행이 된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시금석이 될 것이고요. 최근에 이런 경우들이 또 점점 늘잖아요. 뭐 최근에 어떤 한 아파트 공사장에는 이제 길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를 이제 그 공사장이 막아버려서 이제 캣맘들이 이거 좀 이렇게 밥만 줄 수 좀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많이 그랬더니 그 건설 업체 측에서 아예 공사장에다 그 길고양이들의 통로를 내주고 박미호문 같은. 네 그리고 너무 좋다. 아예 그쪽에서 이제 비용을 지불해서 그 아이들 쉘터 같이 이제 급식소를 만들어 줬대요. 너무 개념 너무 있다. 어딥니까? 진짜. 어느 그 기업인가요? 건설 업체가 대체 정말. 어딥니까? 이거는 좀 희망이 칭찬해줘야 있네요, 되는 우리나라. 거 여기서 아닌가요? 브랜드를 직접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엘사였던 것 같아요. 네. 캐슬 뭐 이런 거 짓는 네. 그런 네, 역시 그러니까 좋다. 사실은 이게 뭐 어떤 상업적 목적이 됐든 이미지 관리가 됐든 아니면 정말 순수한 목적이 됐든 아이들한테는 좋은 거니까 많이 칭찬하고 많이 알려주는 건 좋은 일인 것 같고 저는 저희 동네가 북한산 근처잖아요. 네네. 이 고양이도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산 들개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전 되게 속상했던 게 그 북한산 일대의 아파트가 아파트가 아니죠. 그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살던 동네에서 사람들이 떠나면서 이 개들이 갈 곳이 없으면서 북한산으로 가게 되고 네. 얘네들이 야생에서 사는 들개가 돼버리면서 문제가 된 거죠. 뭐 등산로에서 사람을 위협한다는 둥 뭐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왔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고양이들 밥 주는데 그 밥 주는데 배가 고프니까 밤이 되면 애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고양이 밥을 다 뺏어 먹고 고양이를 막 해친 적도 있었거든요. 수영누님네 병원 앞에서요? 네네. 이 북한산 들개가? 네. 어머. 그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 동네에. 세상에. 근데 이런 경우도 이 사례, 그 고양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북한산 들개 문제도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다행인 건 요즘에 계속 북한산 들개가 위험해, 뭐 어떻게든 다 뭐 안락사 시켜야 돼, 잡을 수도 없어요 얘네. 완전 진짜 맹수 아닌 맹수가 됐는데 이렇게 괴물로 만든 건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산에 갔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아요. 거기 가면 그 안에서 또 중성화 수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뭐 덫을 놓고 잡아서 끌고 가고 안락사 시키고 한들 이게 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안타깝고 화도 많이 났고 했는데 다행인 거는 요즘에 북한산 입구에 들개 보호소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뭔가 무조건 내칠 게 아니라 얘네들도 한 번 정도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여기에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되게 행복합니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좀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 후쿠시마의 그 사람들이 대피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없게 된 구역으로 사진 작가가 들어가서 그 촬영해서 나온 사진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공장에서 나온 거기 네네. 이제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찍은 사진집이었는데,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결국에 인간이 만든 구조잖아요, 도시라는 거는. 그 안에 그 개나 고양이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한 것도 사실 인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떠한 큰 변화가 생길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구조물을 인간이 바꿀 때는 인간만 싹 이주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다른 생명들도 사실은 인간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것이 응당도의적으로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 과정에서 사람들이 개를 버리고 가지 않았다라면 혹은 이제 그 길개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보살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더라면은 정말 이제 북한산의 맹수가 될 일은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 눈에 거슬리고 우리 생활이 불편하니까 뭐 그냥 버려, 뭐 없애, 안락사 시켜, 뭐 쟤들이 알아서 이사 가겠지, 생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 도시의 일원이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시간은 아니지만 영어 말 중에 It's gonna bite you in the ass라는 말이 있거든요. 엉덩이를 물어버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다시 돌아와서 It's gonna bite you in the ass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뒤통수 그러니까 때릴 거야 뭐 bite 이런. 예. 그러니까 내가 눈앞에서 외면하고 버린 뭐 개나 고양이가 사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면 내 엉덩이를 물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예. 아까 둔촌양이 페이스북 페이지 가니까요. 지금 입양도 하고 계시대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임시보호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사진 찍고 뭐 이러면서 그 아직 그런 임보까지 가기 어려운 애들은 뭐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캣맘들이 밥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TNR 되고 이런 친구들은 또 와가지고 지금 임보하면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페이지에 돼 있고 사진도 있으니까 페이스북에서 둔촌양이를 검색해 보세요. 네, 저는 정말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부동산 검색해 보지 누가 고양이들 어떻게 됐는지 검색해 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러셨구나.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네요. 이 재건축이라는 거 그리고 재개발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뭔가 어떤 그 지역이나 그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거에 대한 건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재개발이 확정됐어요 하고도 거의 뭐 10년 이상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저는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논의할 때 이런 그 강동구 사례가 그러니까 둔촌동 사례가 잘 되면 이런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재개발이 확정됐다 그러면 그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은 어떡하죠? 라고 단체가 같이 이렇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게 마치 매뉴얼화 되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의 수의사분들이 또 그걸 또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양이나 개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같이 고민하는 곳이라면은 재개발을 통해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맞아요. 자연스럽게 같이 고민을 하게 되니까요. 약간 이거를 뭐 사람 걱정하기 바쁜데 개나 고양이 걱정 언제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잘 지켜낼 수 있는 공동체가 더 큰 것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네, 네. 맞아요. 자, 키티피디아 설 특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해 맞이 알아두면 좋을 캣 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는 뉴스네요. 이제는 고양이 시대. 최근에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28.1%. 나 참나. 약 593만 가구. 이게 몇 %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나? 나도 대본을 봤다고요, 나도. 그러니까. 자, 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읽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오, 역시 어디로 아나운서. 농림축산식품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읽었지? 잘하네. 28.1%래요. 반려동물을. 근데 자, 이 수치가 2010년에는 17.4%, 2012년에 17.9%, 2015년에 21.8%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인데 특히 지난해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 비중에서 반려견이 24.1%, 반려묘는 6.3%. 그러니까 확실히 개가 더 많은 거죠. 반려동물로는 3배 정도 많은 건데 성장세를 보면 반려견 수는 2012년에 440만 마리였는데 지난해 662만여 마리로 1.5배 증가한 거고요.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2년 사이에 반려묘 수는 116만 마리였는데 233만 마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정말 더블이 된 거죠. 예, 이게 증가 추세에는 고양이가 훨씬 더 가파른 거죠. 그렇죠.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난 건 이제 사실이에요. 고양이 시대가 아니냐. 네. 이런 뉴스로 마무리를 해봅니다. 참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안 키우는 사람도 고양이에 대한 매력은 되게 푹 빠져서 요새 그 메신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왜 고독한 고양이 방 해가지고 이게 말 같은 거 하면은 강투당하고 고양이 사진만 올려야 되는 방이 있는 거예요. 오, 대박. 제가 그 방에 잠깐 들어갔었었는데 고독한 고양이. 더 고독해질 것 같아요. 아니 한 2시간 동안 고양이 사진이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안 들여다보고 있다가 핸드폰을 딱 봤는데 그 왜 안 읽은 대화 수 막 3K 막 이렇게 진짜? 있는 거예요. 3K. 그러니까 다들 고양이 사진이 1초에 몇 장씩만 이렇게 올라와요. 되게 쉬지 않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내 고양이일 수도 있고 그냥 인터넷에서 본 고양이일 수도 있지만 고양이의 매력에 그 설득되고 매료당하고 좀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만큼 빨리 늘고 있다라는 거죠.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실제로 고양이를 직접 키우지 않아도 고양이에 대한 관심은 어마어마해진 건 사실이에요. 요즘에 고양이를 내가 안 키우는데 어떤 뭐 알러지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때문에 고양이를 안 키우고 있는데도 인터넷상에서 다른 사람이 키우는 걸 뭐 방송이나 영상으로 보면서 그걸 내가 키우는 것 마냥 응원하고 그렇죠. 간식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이렇게 스크래쳐도 보내고 하면서 그걸 사용하는 걸 보며 너무 기뻐하고 그 이른바 랜선 집사들이 또 있대요. 저는 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고양이가 왜 이렇게 관심이 되는 걸까요? 키워본 사람은 아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고양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상식의 수준이 우리나라는 특히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이 있어서 뭐 네. 고양이는 요물이고 우리 한번 다뤘지만 고양이는 너무 무뚝뚝하고 개에 비해서 좀 친근감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키워보니까 저희 아나키아라만큼 친근감 있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개도. 그래서 이게 완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요새 말로 갭모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멋있어 보이는 순간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순간 사이에 격차가 크면은 그게 또 되게 귀여워 보이는 건데 사실 강아지들은 개들은 뭐 이렇게 되게 언제나 주인한테 굉장히 밝게 이제 반기잖아요. 이렇게 왔어 뭐 이렇게 반가 막 이러고 늘 놀아줘 이러는데 고양이는 되게 왔어 약간 이러다가 자기가 뭔가 필요할 나와보지도 때면 않아. 자기가 뭔가 필요할 때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그게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저렇게 도도하던 애가 이렇게까지 망가져라는 그쵸, 거에도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츤데레 같은 매력 있잖아요. 네, 또 이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늘어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워낙 1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그렇죠. 주거 형태가 예전보다는 더 좁아졌죠. 원룸이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아파트가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과 따닥따닥 붙어서 지내야 되는데 개를 키우기에는 내가 해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산책도 해야 하고 혼자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계속 왕왕 짖고 또 옆집이나 이웃들한테 이제 컴플레인도 듣게 되고 산책을 못 해주면 다 벽지고 뭐 막 뜯으면서 장판 다 문제 뜯고. 행동을 일으키는데 내가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은 안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어쨌든 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키우기가 너무 힘든 반면 고양이는 대소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변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 산책도 필요 없고 또 많이 고양이가 뭐 왕왕 짖어서 불편한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더 키우기 수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족이 많아서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집을 비우는 상황이 많이 생겼을 때 나도 혼자 살면서 뭔가 정서적으로 감정을 교감할 만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는 동물을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고양이는 키우기가 수월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했다가 강아지와 달리 교정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번 시즌 1, 2 때도 얘기했지만 아나 어머니 여기서 굉장히 쓴 웃음을 지으며 왜요? 아니 고양이를 누가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고양이를 교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시즌 1, 2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누가 그랬지? 두 분이 계시죠 여기에 대표적인 뭐 물총과 뭐 저기 모모모 PD님 그리고 분무기 훈육을 담당하신 얼굴이 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죠. 정말 두 분의 고양이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아직까지 잘 버텨준 것에 네, 보살. 네. 저희 방송 테마를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 대체로 포기하면 편해가 저희 메인 테마고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굉장히 현명한 집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반면 저는 이렇게 고양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만 불안하기도 한 거죠. 저 같은 애들 때문이요. 고양이를 개처럼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개냥이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커졌는데 이 개냥이가 되는 이유는 점점점 사람과 지내면서 개들이 진화가 돼가면서 고양이가 좀 품성적으로 그러니까 성품이 순화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고양이를 너무 사납게 만든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양이를 고양이처럼 이해하고 먼저 시비 걸고 그러지 않게 대해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고양이를 고양이로 대해주다 보니까 고양이가 특별히 사람하고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강아지처럼 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냥이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고양이를 무턱대고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아무런 공부도 없이 나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고양이가 많은데 나 저런 고양이 키우고 싶은데 이러면서 덥석 데려와서 그냥 풀어놓으면 아무데나 용변을 볼 수도 있고 고양이 털 엄청 날리고 고양이 울어요. 밤에 미친 듯이 울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벽지 다 되게 억울하게 울죠, 되게. 우리 이거 정말. 벨소리 출시하면 안 돼요? 다 한 번만 더 해주면. 나중에 놀러 가는데 정말 저렇게 안 울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 저렇게 우는데 밤에 계속 울고 중성화도 안 하고 또 중성화의 선택의 문제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아이가 막 벽지도 뜯고 스웨터에 오줌 싸고 선 다 물어뜯고 털실 다 먹고 모래도 막 여기저기다가 다 뿌려놓고 이러면 개처럼 때릴 수 없어요. 물론 개도 때리면 안 되지만 혼낼 수 없어요. 사람들이 개한테 뭐라고 나무라듯이 너 왜 이랬어?가 안 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현명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하고 차라리 내가 고양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우선은 키티피디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렇게도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다른 고양이 키우는 거 보면서 그냥 자꾸 랜선 집사로 지내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진짜 키우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이 주제를 작가님이 보내주셨을 때 뉴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반려묘의 그 인구가 아니라 묘구? 묘구 집사구 네. 집사구와 묘구 수가 늘은 건 너무 좋은데 기쁜 뉴스고요. 근데 딱 우리가 이 방송이 지금 설 특집 맞이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찾아보니까 휴가철 다음으로 가장 많이 유기묘나 유기견이 생기는 시즌이 딱 요때래요. 명절 스트레스도 있으실 거고 명절에 장기간 또 집을 비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럴 때 이렇게 유기묘 유기견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소롱 누님 뭐라고 하죠? 우리 원래 소롱 누나. 소롱 누나 소롱 누나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막 이렇게 쌓이다가 난 모르겠어 명절 땐 가긴 가야 돼 하고서 그냥 방치해두거나 아니면 어디 가다가 그냥 유기해버리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아요. 그러면 엉클조 펀치 날려버릴 거예요. 이게 참 그 한국에서 처음 반려견 문화가 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반려견이라고 표현도 안 했죠. 애완견이라고 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 이 양적으로 확 증가를 했지만은 이렇게 뭐 애가 너무 시끄럽게 짖으니까 우리 애는 성대 제거 수술해서 안 짖어요. 뭐 이걸 되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냐, 어떤 것이 같이 살아가는 것이냐가 아니라 공존. 그렇죠. 공존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의 삶에 맞춰서 이제 그 개들을 개조하고 개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문화가 마치 그것이 뭐 애완동물 산업의 뭐 요체 뭐 이런 것처럼 막 이야기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적 증가만 이루어지고 나서 질적 증가가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은 좀 그런 비극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도 지금 양적 증가가 확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게 어떤 고양이 문화에 대해서도 좀 질적으로 빨리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키티피디아도 이제 팟캐스트로 쭉쭉 자라고 있는 게 우리 고양이 덕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고도 많이 붙고 비즈니스적으로도 협찬도 많이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게 우리 모모 PD가 똑똑해요. 그래서 이게 반려묘 물품 시장이 전년 대비 20배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대형마트 같은 데가 보면은 되게 그 먹일 수 없는 등급의 사료들만 팔았었는데 그냥 약간 마지못해. 근데 요새는 그 저는 어떤 대형마트에서 홀리스틱 등급도 파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 물건을 떼오는 MD들도 아는 거죠. 그치. 이런 팔려, 것들이 이게 팔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이제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들. 그러니까 점점 뭐 이렇게 단순히 이제 뭐 물품 시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우리 앞에 전달했던 이야기처럼 뭐 재건축을 할 때도 고양이를 걱정해야 돼. 뭐 물건도 고양이한테 이런 것들이 좋아라는 문화들도 같이 성장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키티피디아가 견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저는 그 진짜 중요한 건 고양이든 강아지든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일본 같은 경우 네코노믹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양적 증가나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것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고양이나 강아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매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군가는 계속 잔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언론에서는 잘 못해줘요. 사실 뭐 강아지들 반려견 산업이 많이 커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1년에 10만 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있어요. 10만 마리예요. 10만 마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왜 뭐 어디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뭐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요라는 뉴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근데 정작 그런 곳을 운영하는 분들은 뉴스 같은 게 나오는 걸 되게 꺼려하시잖아요. 왜냐면 뉴스가 나오고 나면 다음 날 꼭 그 앞에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버리고 가는 분들이 정말요?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뭐 사람들이 좋은 의지로 좋은 뜻으로 잘 돌봐줄 거야라고 생각들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무한정으로 계속 돌볼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떤 보호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마지막 단계로 안락사로 뭐 우리는 간다라는 식으로 정책을 정하는 보호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뭐
케어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호소에서 일하는 수의사분들, 그러니까 안락사가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만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안락사를 시키는 그 보호소의 수의사가 자살을 했어요. 네. 그만큼 이게 쉽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계속 강조하자는 건 아니지만 저는 어떤 반려견 축제 아니면 반려묘 축제 뭐 박람회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서 많은 상품들 예쁜 고양이 용품들에 대한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뭐 입장하고 반드시 30분 동안은 어떤 교육을 받는다던가 어떤 캐티튜드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런 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역시도 계속 불편한 이야기들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품종묘, 품종견을 내가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아름다운 종을 키우고 있는가 이게 자랑거리였던 시절이 불과 뭐 아직도, 제가 2년 전에 예.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그걸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근데 요새는 당연히 품종묘 이쁘고 품종견 이쁘지만 뭐 보호소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사지 않고 입양을 하는 것이 그 조금 어떤 문화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안락사가 되고 있는 아이들을 안락사로부터 구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보호자 동거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질적 증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꾸준히 좀 자리가 잡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소롱 누나가 그 방송 중에 계속 불을 뿜으시고 잔소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다 그런 거죠. 아니요 뿜으셔야죠. 예, 불 뿜으시라고 모신 건데요. 저 병원 가야 돼요. 화상 입어가지고. 이게 가끔 다 좋은데 듣다 보면 나중에 귀에서 피가 나는 거 같아요. 아니 근데 되게 많이 배웠어요. 사실 아나키아라 정말로 제가 네. 전생에 무슨 임진왜란에 큰 공을 세운 무장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애들이 보살이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건 아니었구나 반성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키티피디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건 지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소식들은 공유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카톡 플러스 친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댓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네이버 포스트에 참여하셔서 제보 영상 환영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동네 화제의 고양이.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고양이 자랑은 물론이고 또 길고양이 밥 주는 가게들.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조금씩 욕심을 좀 내보는데요. 뭐 해시태그로 칭찬합시다 이렇게 써도 되고 길냥이 가게 뭐 이렇게 써도 아까 뭐 여러 가지로 해보겠지만 그 동네에 길고양이들 밥 주시는 뭐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던가 저희 동네도 있거든요. 굉장히 무뚝뚝한 아저씨인데 그냥 공영 주차장처럼 민간 주차장을 하시는데 아저씨 사람이 지나가도 별로 인사도 안 하세요. 근데 갑자기 그 주차 부스 앞에 그 고양이 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사장님 그 밥 주시냐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자랑을 하시는 거죠. 우리 저기 있는 애들 다 내가 밥 주는 거야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또 함께 이렇게 또 공통된 이야기가 생기고 또 그분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저씨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그쵸. 저는 그런 데들을 우리가 또 앞장서서 그렇게 알려주고 또 이용해요. 기왕이면 거기를 또 찾아가서 예. 밥도 먹고 같이 인사도 하고 이랬으면 그쵸. 좋겠어요. 기왕에 쓸 돈이면은 조금 더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네. 돈을 쓰는 것도 네. 방법이겠죠. 그리고 네네. 우리 지금 동네 보니까 같은 기간 반려묘 수가 2배 증가해서 233만 마리인데 네. 그렇죠. 다묘 가정이 있다는 가정을 해보면 네. 최소 116만 명의 집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오디오 클립 구독자 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다음 주까지 5만 명이 구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당연한 일인데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에는 15만 명. 아멘 할 뻔했죠. 너무 종교적으로 흐를 뻔했어 지금. 네. 약간 지금 간증 타임 같은데. 목사님이신 네. 줄 알았어.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 거의 뭐 10만 가까이 되는 집사가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길냥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 업체들을 이용하고 홍보하면서 그러면 안 주시는 분들도 그 대만의 허우동처럼 나도 고양이한테 밥을 주면 조금
우리 가게가 장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상업적인 마인드로라도 우리 고양이들은 밥을 얻어먹게 될 거고요. 그게 뭔가 문화로 정착하게 된다면 우리가 뭔가 큰 한몫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존하자 이거죠. 네. 저는 칭찬합시다를 한번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편하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많이 홍보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간 캣닙이 될 수 있게 기회를 드립니다. 캣닙 향이 들어간 캣닙색. 이렇게 되진 않는 거죠. 이렇게 되진 않아요. 저걸 노리고 온 것 같아요. 오늘. 확실한 캐릭으로 자리 네. 잡으셨어요 지금. 자, 캣닙 향이 들어간 집사님들을 위한 수제 비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탐이 좋더라고요. 나네요. 너무 탐이 나네요. 네. 엉클 조의 캣 잉글리시입니다. 오늘 배워볼 고양이 영어 한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주어와 동사가 없기 때문에 phrase입니다. 관구어? 관용구예요. Year of the cat이라는 건데요. 그냥 고양이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 뭐지? 저 86년생 뭐 호랑이띠야 뭐 이런 것처럼 띠가 있잖아요. 네. 이거 얘기하는데 아쉽게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띠에는 고양이 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고양이는 없는가에 대한 설화 같은 것들도 왜 이렇게 약간 있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어쨌든 호랑이가 고양이로 봐야 되나?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고양이과이긴 하지만 고양이는 아니죠. 예. 아쉽네요. 하여튼 Year of the Cat 고양이 띠 고양이의 해 이런 뜻인데요. 고양이의 귀인 줄 알았어. 이어. 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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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발음이 구분되는지 잘 모르겠네. 네네. 어쨌든 올해는 개해지만 그 개해면 그럼 뭐가 될까요? Year of the Dog. 아유 아주 늘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어쨌든 그 카카오톡 우리 정말 잘들 논다. 예. 그 뭐지 플러스 친구 네네. 거기에 모모 PD 그 제보자가 질문자 폴리님이 폴리님.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자,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인가 본데 예, 이분 음악 평론 하시는 분이세요.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저희 모노톤즈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즌 1 폴리님. 때부터 계속 듣고 계신 분이시고요. 예. 폴리님. 야. 어쨌든 그분이 Year of the Cat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뭐에 관련된 거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도 몰라가지고 좀 찾아봤는데요. 노래는 알고 있는 노래였는데 이게 좀 긴 스토리니까 짧게만 얘기하자면 엘 스튜어트라는 사람의 노래고 싱글 그러니까 한 곡의 이름이었어요. 곡 제목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앨범으로도 같은 해에 나왔고요. Year of the Cat이라고. 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냐면 그거는 그 당시에 원래 뭐 다른 이름으로 노래 제목을 지었다가 레코드 레이블 그 녹음사 소속사 같은 데서 그 이름은 별로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깠대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베트남 점성술에 대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챕터가 Year of the Cat이었대요. 아, 그렇죠.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네, 네, 고양이 맞아요. 해가 고양이 있어요? 해가 있다고. 그게 들어요. 신기하다. 같은 그 해가 우리 이 차이니즈 12간지인가 네. 거기선 토끼해래요. 아. 그러니까 토끼해가 고양이 해인 거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Year of the Cat 이거 되게 재밌는 이 조합이다. 단어 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로 정하게 됐고 엘 스튜어트의 거의 뭐 가장 유명한 히트곡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대충 63, 75, 87 이제 그 99년생들은 토끼 띠면서 이제 난 사실 고양이 띠야라고 우길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계산하고 어디서 있었어.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깝다. 나도 한 해 먼저 태어났으면 고양이로 우겼을 텐데.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이 고양이 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노래는 상관이 없고요. 그 가사를 살펴보니까 보거트 무비라고 하는데 보거트가 아마 영화 그 옛날 카사블랑카에 나오는 캐릭터인가? 험프리 아니야. 보가트? 네, 험프리 보거트 그 사람 영화 배우 이름이죠. 네, 배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가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뭐 노래는 뭐 캣이랑은 그게 관련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 진짜? 그러면 그냥 Year of the Cat으로 한 거예요? 네네. 아무 근데 관계는 그 없네. 바로 직전에 까였던 제목이 Horse of the Year였어요.
올해의 말이요? 말의 해? 아 Year of the Horse인가? 말띠. 말띠라고 그냥 약간 장난처럼 졌다가 까였는데 말띠를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띠로 바꾸니까 괜찮은데 느낌은 더 좋네요. 캣이. 근데 약간 말의 입장에서 좀 서운하겠네요. 미안해 말들아. 말이 어디가 어때서? 되게 키티피디아 적이다. 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요. 전국의 7, 8들이 다 들고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Year of the Cat 자체가 그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그냥 뭐 말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그 야 우리가 이 올해가 무슨 띠지? 무슨 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this 2018 is the year of the ca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18년도가 고양이 해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2000 그 토끼의 해가 언제 와요? 토끼가 이제 잠시만요. 자축인묘.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거 저도 잘 몰라. 다들 띠 무식자들이야 이거. Year of the Cat. 폴리님. 폴리님. 12간지도 잘 못 어떤 외워서. 연도가 있을 때 2017 is the year of the cat. 그러니까 뭐 this year is the year of the cat 이러면 이게 올해가 뭐 고양이의 해야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빼고는 특별히 쓸 수 있는 관용구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건 어떤 오늘은 표현을 배워본다기보다는 고양이의 질문에 대한 해라는 거가 있다라는 사실과 그 카톡에서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한번 답을 하고 싶었고 네. 그 노래는 고양이와 전혀 상관없지만 꽤 명곡이기 때문에 한 6분 정도 돼야 노래가 좀 길거든요.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네. 그- 오늘 너무 쉽게 가신 건 아닌가요? 나름 조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이게 또 신혼여행 때문에 좀 오늘 쉽게 간 느낌이 있는데. 청취자의 어떤 궁금증까지 이렇게 네. 잘 대신해서 풀어주는 공력을 많이 들이셨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헤아려봤는데 그 이어 오브 더 캣이 돌아오려면 5년 있어야 돼요. 5년.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2023년. 올해가 무슨 해예요? 무술년? 예 무술년. 그러면 개가 개. 술이에요? 예.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이 개예요? 네네. 몰랐어요. 해가 돼지, 자가 이제 쥐 뭐 이렇게. 그렇구나. 오늘 어렵다. 소롱 누나 술 마시고 싶다고 했었는데 오늘 녹화 끝나곤 술의 해로. 예. 네. 알겠습니다. 드래곤이거든요. 저는 드래곤은 동물로 키울 수도 없고 그냥 환상 속에 있는 애잖아. 그냥 드래곤볼을 좀 읽어보셔야겠어요. 아니 뭐 이렇게 또 뭐 코모도 드래곤이랄지 뭐 이렇게. 드래곤 퀘스트 게임을 하시던가. 예. 몰라. 노래 제목에 그 가요 중에 고양이가 들어간 제목이 꽤 있잖아요. 체리 필터의 낭만 고양이. 이거 노래방 가서 부르다가 실패하시는 분들 많죠. 이게 함부로 고음이 너무 비염 높아서. 떨다가 응. 큰일 나는 노래예요. 조심해야 돼요. 예. 이거. 그리고 고양이 편지. 고양이 캐스커? 편지. 저는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취향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역시 그 고양이가 제목이 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터보의 검은 고양이 내려오는.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 노래가 좋아서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왜 노래가 좋든 싫든 간에 한번 뇌리에 박혀갖고 안 떨어지게 되는 노래들 있잖아요. 검은 약간 고양이 그렇죠, 내려오지. 약간 상처처럼 이렇게 남는 노래들. 명곡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선우정아와 아이유가 부른 고양이라는 곡 발표됐다고 우리 작가님 챙겨주신 것 같은데요. 이 고양이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노래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이라는 게 또 영감이 있어야지 뭘 작사를 쓰든 작곡을 하든 할 수 있잖아요. 확실히 뮤직을 하는 입장에서 고양이는 상당히 영감을 많이 주는 맞아요. 그런 마치 고양이를 키우는 일은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을 모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육아지옥에 빠진 것 같고요. 네. 네. 저는 보살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어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와 풍부하게 키아라에게. 영감을 줄 수가. 네, 맞아요. 어쨌든 카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이거 질문해주신 폴리님 감사하고요. 폴리님한테도 뭐 드리나요? 네, 드린대요. 인간 캣닙이 될 수 있는. 앞으로 이렇게 인간 캣님 이렇게 해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약간? 그럼 뭐 다음 시간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서 캣 잉글리시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자, 여러분들의 사연, 궁금증, 사진, 동영상 카톡 플러스 친구로 많이 올려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유튜브 많이 찾아주시고 또 고양이 자랑해주시고 동네에 고양이에게 밥 주는 가게들 제보해주시면 같이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다음 주까지 모두 안녕. 안녕.